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 확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반도체 검사 장비의 숨은 강자 넥스틴입니다. 2026년 예상 영업이익률은 24%, 즉 2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이 기대됩니다. 2026년 5월 저희 가치사슬인사이트와 함께 넥스틴의 투자 아이디어와 반도체 검사 장비 밸류체인을 자세히 분석하며 수혜주를 발굴해 보겠습니다. 넥스틴은 반도체 웨이퍼 표면의 미세 결함을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반도체가 더 작아지고 복잡해질수록 검사의 중요성은 높아지는데 넥스틴이 딱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회사예요. 주력 제품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에이지스는 웨이퍼 전공정 광학 검사 장비로 현재 SK 하이닉스에 공급 중인 핵심 제품이에요. 둘째, 크로키는 포토마스크 결함 검사 장비인데 2분기부터 매출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셋째, 에스퍼는 차세대 마스크 검사 장비로 4분기 첫 매출 인식이 예정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유지보수와 스페어 파츠 같은 용역 서비스 매출이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넥스틴의 첫 번째 성장 동력은 바로 SK 하이닉스 수주와 에이지스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입니다. 지난 2026년 3월 SK 하이닉스와 106억 원 규모의 에이지스 장비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매출은 2분기와 3분기에 걸쳐 인식될 예정이에요. SK 하이닉스는 현재 범용 D램 증설과 일시 공정 전환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 추가 발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는 257억 원으로 이번 SK 하이닉스 계약 매출 인식이 끝나도 151억 원의 잔여 일감이 남아있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보여줍니다. 에이지스의 분기별 공급 흐름을 보시면 1분기는 에이지스 일대로 조용히 지나갔지만 2분기에는 SK 하이닉스 계약 일부 인식이 시작되고 3분기에는 잔여 물량의 크로키까지 더해져요. 특히 4분기가 클라이맥스입니다. 중화권 매출과 에스퍼 신제품의 첫 인식까지 합쳐지면 4분기에만 매출이 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성장 동력은 크로키 매출 재개와 중화권 수출입니다. 이것이 본격적인 성장의 기여 역할을 할 것입니다. 크로키는 포토마스크 결함 검사 장비예요. 포토마스크는 반도체를 만들 때 회로를 웨이퍼에 찍어내는 원판인데 이 원판에 조금이라도 결함이 생기면 웨이퍼 전체가 불량이 됩니다. 그래서 포토마스크를 만들 때마다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하고 크로키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죠. 2025년에는 크로키 매출이 280억 원에 달했으나 2분기에 집중되었고 1분기에는 출하가 없었지만 2분기부터 63억 원 규모로 다시 재개되며 이후 점진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2026년 연간으로는 222억 원이 추정됩니다. 이어서 중화권 수출 이야기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로 인해 중국 팹들이 한국과 일본 장비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수주 공시는 없지만 리드 타임을 고려하면 빠르면 3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공시가 나오는 순간 주가가 다음 레벨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성장 동력은 분기마다 매출이 쌓이는 실적 회복 궤도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2025년에는 매출이 1분기 171억 원, 2분기 232억 원, 3분기 107억 원, 4분기 159억 원으로 굉장히 들쑥날쑥했어요. 2026년 1분기는 79억 원으로 바닥을 찍었지만 여기서부터 분기마다 매출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2분기 136억 원, 3분기 210억 원, 그리고 4분기에는 600억 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며 연간 합계는 10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5년 669억 원 대비 53% 성장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으로 보면 2025년 12억 원 적자에서 2026년 246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고 2027년에는 464억 원까지 올라가는 구조예요. EPS로 보면 2025년 마이너스 240원에서 2026년 2153원, 2027년에는 3698원으로 7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넥스틴의 2026년 실적 성장은 에이지스의 일시전환 수요 연동, 크로키의 2분기 매출 재개, 중화권 하반기 수출 기대, 그리고 에스퍼 신제품의 4분기 첫 인식이라는 4개의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넥스틴의 재무 현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연간 매출액 차트를 보면 2023년 880억 원, 2024년 1140억 원까지 순항하다가 2025년에 670억 원으로 크게 빠졌어요. 이것이 1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26년에 1030억 원으로 회복하고 2027년에는 1450억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률 추이가 더 드라마틱한데요. 2023년과 2024년에는 40%가 넘었다가 2025년에 마이너스 1.7%로 적자가 났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24.0%로 흑자 전환하고 2027년에는 32.1%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기별 실적 흐름을 보면 1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5억 원이었는데 2분기에는 마이너스 19억 원으로 적자 폭이 줄고 3분기에는 39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며 4분기에는 무려 28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이 4분기에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이제 밸류체인 분석으로 넘어가서 넥스틴 성장의 수혜자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중심에는 넥스틴의 검사 장비가 있고 이를 통해 네 방향으로 수혜 생태계가 펼쳐집니다. 첫째, 소재 부품 공급 측에서는 광학소자와 레이저 광원, 정밀기계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넥스틴의 장비 출하량에 직접 연동됩니다. 둘째, 전방 고객사인 SK하이닉스와 중화권 메모리 팹은 더 정밀한 검사로 수율이 높아지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셋째, 장비 생태계에서는 유지보수 부품과 스페어 파츠 수요가 꾸준히 생겨납니다. 마지막으로 간접 수혜로는 수율 관리 AI 솔루션과 팹 인프라 기업들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밸류체인 분석 영상을 계속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인사이트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밸류체인 첫 번째, 반도체 광학 검사 소재 부품 수혜 기업들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고정밀 광학계 부품 기업들인데요. 넥스틴 에이지스와 크로키 장비의 핵심은 웨이퍼 표면을 수십 나노미터 단위로 분해할 수 있는 고정밀 광학계예요. 이 렌즈와 광학 필터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넥스틴 출하량에 직접 연동됩니다. 국내외 정밀광학 부품 전문 기업들이 수혜를 받겠죠. 두 번째는 레이저 광원 조명 모듈 전문 기업들이에요. 반도체 웨이퍼 결함 검사에는 특정 파장의 레이저 광원이 필요합니다. 193나노미터 이하 단파장 레이저 광원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넥스틴의 장비 증설과 직접 연동되며 고출력 레이저 다이오드 및 모듈 공급사가 직접적인 수혜를 얻습니다. 세 번째는 정밀기계 구조물 스테이지 제조사예요. 웨이퍼를 움직이는 스테이지는 나노미터 단위의 진동 제어가 필요한데 이 부품을 공급하는 정밀기계 기업들은 넥스틴 신장비 출하 시마다 수주가 발생합니다. 항공우주급 정밀기계 제조사와 연관성이 높습니다. 밸류체인 두 번째는 전방 고객사와 중화권 반도체 장비 수혜 생태계입니다. SK하이닉스는 최직접적인 수혜 기업입니다. 에이지스 장비 도입으로 웨이퍼 수율이 높아지면 SK하이닉스의 수익성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일시 디램 전환이 진행 중이어서 추가 발주가 예상되고 범용 디램 증설과 맞물려 넥스틴의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는 구조입니다. 중화권 메모리 로직 팹은 또 다른 핵심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로 중국 팹들이 한국과 일본 장비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넥스틴이 중화권에 장비를 납품하면 국내 최대 성장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수주 공시가 나오는 순간이 주가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율 관리 AI 솔루션 기업들도 간접 수혜를 받습니다. 검사 장비가 쏟아내는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는 기업들이 넥스틴 장비 확산과 동반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주목할 수혜 연관 기업들을 표로 정리했어요. 최직접 수혜는 SK하이닉스와 중화권 메모리 팹입니다. 넥스틴 장비를 직접 구매해서 수율을 높이는 고객들이니까요. 소재 부품 측에서는 고정밀 광학계 부품사와 레이저 광원 모듈 기업이 최직접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장비 한 대 나갈 때마다 이 기업들한테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간접 수혜로는 수율 관리 AI 솔루션, 반도체 검사 장비 섹터 전반, 그리고 팹 클린룸 인프라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화권 팹 신규 건설 시에는 클린룸과 EDS 장비 수요까지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과 핵심 투자 포인트입니다. 삼성증권은 넥스틴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목표주가 10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 64,100원 대비 56%의 상승 여력이 있는 수치입니다. 목표 주가는 2027년 이익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2027년 EPS 추정치 3,698원에 약 27배의 PE를 적용한 것입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210억 원 수주 확보와 257억 원의 수주 잔고입니다. SK하이닉스 계약 후에도 151억 원의 잔여 일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둘째, 크로키 2분기 매출 재개입니다. 1분기 공백을 지나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매출이 재개되며 2026년 연간 222억 원의 매출이 추정됩니다. 셋째, 중화권 수출 재개가 주가 제레이팅에 촉매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수주 공시는 없지만 3분기 이후 첫 공시가 나오면 목표주가 재상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에스퍼 신제품과 신규 고객사 장비 평가입니다. 4분기 첫 매출 인식이 예정되어 있으며 잠재 고객사의 장비 평가는 중장기 성장의 새로운 축이 될 것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중화권 수출이 지연되면 하반기 실적이 크게 훼손될 수 있고 신규 고객사 장비 평가 결과에 따라 2027년 이익 추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업황 둔화 시 고객사의 설비 투자가 줄어들 수 있으며 1분기처럼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면 흑자 전환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넥스틴을 반도체 검사 장비 밸류체인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SK하이닉스 수주로 2분기부터 매출이 쌓이기 시작하고 크로키 재개의 중화권 수출이 더해지면 하반기 실적이 본격화됩니다. 목표주가 10만원까지 56%의 상승 여력이 있고 중화권 수주 공시 하나가 주가 레벨을 바꿀 수 있는 촉매가 될 것입니다. 투자의 최종 결정은 항상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투자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인사이트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 확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